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꼭 큰 피해나 손해 혹은 시간 낭비만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꼬이거나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가 아주 많은데요.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항상 사람이 문제로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꼭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인간들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득이 없죠. 또 여러분들은 그 주위에서 또 이런 유형의 사람과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낸 그런 화제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된 양 쉴 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유심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맺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어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득이 안 되는데요.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은 결국 경청할 마음은 아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째, 미리 모든 문제를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대화나 소통의 그 취지란 게 결국 서로 속 이야기를 끄집어서 조율할 거는 좀 조율도 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내가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할 부분은 좀 양보하고 또 상대적이니까요. 내가 무언가 좀 양보를 각오한 그런 것이 있다면 상대방도 최소한 상응하는 어떤 지점에서는 그쪽에 또 생각보다는 같이 조금씩 좀 손해를 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건데요. 결론을 아예 딱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의 소통에서 얻을 것은 우이독경 같은 답답함밖에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을 해도 이해관계나 또 인간관계에서는 그 타협의 도출이 늘 만만치 않은 건데요. 자신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 없이 결론을 미리 딱 정하고 무슨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답이 없는 거죠. 셋째는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인데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한 통 오죠. 아주 살갑게 내 근황도 물어보고 또 아주 간슬게 다 빼줄 듯이 그 공감의 추임새 아주 팍팍 넣어주면서 그런 전화가 오는데요. 뭐 좋은 소리 해주니까요. 우리도 그 기분 상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이유로 전화한 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무슨 사유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이용권에 있거나 뭔가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알고 그때는 또 아주 바빠지거나 한번 얼굴 보기도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근히 아주 본인들은 아주 야가도 너무 그 얕게만 살아가는 그런데 그 약은 수가 고스란히 그냥 상대방 눈에도 보이는 그런 타입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10번 양보해서 어찌됐건 그 자녀의 결혼식에 또 참석을 하게 된다면 또 그 후에 여러분의 자녀의 혼사 때는 과연 또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일까요? 그런 확신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마다 모두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힌트가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한두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볼 그런 필요는 있는 거지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해당되는 그런 인간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늘 화난 얼굴인 사람인데요. 뭐가 좀 화가 잔뜩 난 그런 얼굴을 항상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런 분이 있다면 또 손절이 답이죠. 인간관계를 맺고 지낸다는 것, 또 누군가를 알고 지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운세 그리고 운세 전개에 크든 작든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주 그 건강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 병원에 병문안을 누군가에게 좀 가게 되면 그곳은 또 주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그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간이 진취적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운은 당연히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 노니는 곳에 가 계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동심이라는 그런 기운을 몸으로 느끼실 텐데요. 결국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세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봐도 결국 환한 얼굴로는 좋은 어떤 재수나 행운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식물 또 생물에 좀 잔인한 사람인데요. 동식물 또 생물에 자애롭지 못하고 잔인한 그런 성향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극한 상황이 된다면 또 사람에게까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사람을 판단할 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누군가 좀 새로운 이성을 만났다든지 또 새로운 이성을 소개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예를 들어 동식물 또 생물을 포함해서 따뜻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또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인간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 더 조심하고 즉시 또 손절이 답인데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속상할 때, 아플 때, 또 슬플 때 이런 우리의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이런 감정을 상대방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대라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사이코 기질이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결코 없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주위에서 보면 자신이 무슨 그 법이라도 되는 양 항상 그 자신의 말은 항상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손절이 답이죠. 절대로 그 도움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세상 문제는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될 그런 일보다는 또 우리가 서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그런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옳고 그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타인들에게 생산적이고 또 타협적인 소통의 파트너가 결코 될 수 없겠죠. 사고방식이 그 조선시대 사람처럼 어떤 사물이나 문제의 핵심을 갖고 또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본질의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 장유유수의 그런 사고방식이 바탕이 돼서 연장자니까 내가 한 해를 살았어도 더 살았으니까 내 말이 법이야 라고 나오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여덟 번째는 배려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그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서 뭐 그까짓 건 뭐 배려 안 해주면 뭐 안 받으면 되지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상대방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배려는 당연히 수반될 텐데요. 결국 배려나 존중이나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인격적인 존중을 못하는 사람과 끝이 결코 좋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홉 번째는 뭐든지 그 자신이 먼저인 사람인데요. 작은 것이든 또 큰 것이든 항상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이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난파선에서 한 개 남은 그 구명조끼를 여러분을 위해서 벗어줄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아닌 거죠. 손절이 답이죠. 열 번째는 모든 메뉴 같은데요.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늘 자기 과시가 지나친 사람, 또 거짓말을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또 큰 돈을 입으로 대수롭지 않게 푼돈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중에 어느 그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이 모든 경우를 꼭 함께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때 그 사실만 부풀리고 과시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사실이 아닌 것도 부풀려서 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큰 돈이라도 굴리는 것처럼 무슨 어디에 좋은 무슨 땅이나 건물이 없나 알아보는 그런 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해당되는 유형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바로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부류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는데요. 예를 들어 남 같으면 손절하고 안 보고 살면 되죠.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특징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손절이나 또 반품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 영상을 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셔도 자신이 미쳐서 좀 빠질 수 있는, 또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좀 뭔가 간절했던, 뭔가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자기계발 한두 개 정도 정해서 꼭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낭비될 그런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더 생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반복이 되면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배우자가 한편으로는 아주 고마워질 텐데요. 그 배우자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자신이 놓치고 살 수 있었던 소중한 무언가를 좀 배우는, 소중한 무언가를 좀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니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 또 배우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알차게 살찌우는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오늘 간단히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될, 우리에게 피해 주거나 또 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악연이 될 그런 인연은 피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상생이 되어서 즐거움과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인간관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 스튜아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